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나온 소식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몇 가지를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XRP 기축 거래소 비추류에서 오늘부터 스파크 토큰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스파크 토큰이 에어드랍이 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비추류 거래소 내에서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신청한 사람들이 합해가지고 IOU를 발행해가지고 IOU 거래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처음에 거래가 시작됐을 때 가격이 꽤 높았습니다. 1달러 높이까지 올라갔었다가 떨어져서 나중에는 59센트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다가 사람들이 다 팔아가지고 14센트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 국내 거래소에서는 이렇게 IOU로 거래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디 정식적으로 이 에어드랍이 진행되었을 때도 가격이 좀 높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일리 호들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제드 맥켈럽 같은 경우는 지난해 XRP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이 무려 4억 1100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는 아직도 32억 개 상당의 XRP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소송과 더불어가지고 이 리플사에 대한 소송과 더불어가지고 판매를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가 들고 있는 보유 물량도 이제 나중에는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한번 계속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XLM, 스텔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 제가 방송에서 몇 주 전에 XRP 홀더들이 XRP를 던지고 스텔라나 B체인으로 이동하는 것 같다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각국의 정부와 함께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과 동시에 스텔라 가격이 이제 폭등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리플사에서도 발표를 했었죠. 전세계 중앙은행들 중에 XRP 레저를 기반으로 CBDC를 발행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송이 터지면서 뭐 전부 다 잊혀져 버리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반면에 스텔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 CBDC 발행 이 건수를 따내면서 발표를 하게 되고 폭등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발언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SEC의 소송건만 아니었었으면은 이 리플사 쪽에서도 이 중앙은행들에 대한 발표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나가면서 이 가격이 많이 올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생각하면 할수록 짜증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XRP 거래를 중단 및 상폐하겠다고 밝힌 거래소들이 있어가지고 또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블록체인.com에서 XRP 거래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다가오는 1월 14일 목요일 이후에 XRP 거래는 중단되게 될 것이며 XRP 잔액은 보유가 이제 되고 출금은 가능하지만은 더 이상 입금은 안 된다라고 하네요. 거래 중단의 이유로는 역시 SEC의 소송 때문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일단 상폐라는 단어는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트박스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이 만든 거래소죠. 뭐 작은 거래소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번에 XRP 관련된 거래 및 페어들을 상폐하겠다라고 합니다. 점점 이제 약간씩이지만은 힘이 빠져나가는 XRP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 자회사가 리플넷의 주요 회원인 엑시스뱅크와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도 나왔었는데요. 엑시스뱅크 같은 경우는 인도의 은행으로서 약 4년 전부터 리플사의 엑스커런트 기술을 활용해온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사에 투자를 했었던 영국의 투자 회사가 이제 어제 리플사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리플사는 이에 대해서 의미가 없는 소송이다. 왜냐? 리플의 시리즈 C 투자 계획에는 XRP가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테트라곤이 리플사에게 지급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 법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무효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리플사는 덧붙이기를 우리는 테트라곤이 미국 내 규제 명확성 결여를 부당하게 악용하려는 움직임에 실망했다. 법원은 곧 이러한 명확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원의 판결이 언제쯤 나오게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XRP도 오늘 약간 상승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바로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 상황을 뒤엎을 만한 소식이나 호재가 없는 한 아무래도 지속적인 약세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또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 어떤 코인들은 상폐가 되더라도 막 펌핑이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는 함부로 이야기를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레이스케일의 라지캡 펀드로부터 XRP가 제외됐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여기 있는 벤자민 멜니키 씨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직원이었었는데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에 스카웃 돼가지고 글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최고 준법 책임자로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전 리플사의 직원이었었던 미셸 본드 씨가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좀 야속하네요. 뭐 냉정하게 보면은 자기 살 길 잘 찾아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은 그래도 리플사가 가장 힘들 때 서로 잘 됐다고 짝짝꿍하는 모습이 약간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별 큰 소식은 없었습니다만 이런저런 짜투리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부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괜찮으시다면 토마토밭에 물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